이번에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양육의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 간의 양육에 있어서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서 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양육의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좀 줄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의 요소는 이렇게 5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성과 사랑, 환경, 모델링, 훈육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을 때 우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힘들 때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또 다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서적 성장을 멈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내면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재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성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분별하게 하는, 정말 분별하는 것이 영성의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거룩하게 분리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신체와 사회성, 영성이 정말 다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의지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조율되고 또 성숙해져야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실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더불어서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탕자의 아버지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탕자를 기다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존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더 걱정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하면 애가 너무 스포일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은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고 환영받는 존재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안정감을 느낄 때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조금씩 밖에 친구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걸음마를 떼서 가다가 또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또 조금씩 나가보는 이런 분리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게 되면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과 수용을 하면서 관계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고요. 안정감을 느낄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고 이러는 때 아이들은 그렇게 혼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은 그냥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훈육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안정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잘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아이에게 정말 온 세계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에게 평생 가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존재를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 자존감을 힘있게 가질 수 있는 말들을 자녀에게 해야겠죠. 저도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그것 봐, 넌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뭔가 실수할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그 말들이 막 떠오르는 정말 거짓 메시지처럼 저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에게 평생 갑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붙어있는 그 거짓 메시지는 다 거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는 말로 그 부정적인 거짓 메시지 다 거부하시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자녀가 가진 강점에서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석으로 빛나도록 응원하는 것들, 그 강점을 찾아내주는 거, 보석을 찾아서 빛나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이 독특한 강점을 제가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겠죠. 더불어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작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화목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자끼리도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감사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가족 규칙이 필요하며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정말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잘 돌봐야겠죠. 그래서 부모가 두려움과 불안, 욕구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겠고 뭔가 우리 자녀가 좀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하시고 나에게 내가 화나고 슬프고 힘든 것들도 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그냥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유, 화날 만도 해. 그래도 잘 참았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요. 그 호흡기도, 심호흡도 해주시면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신을 잘 돌볼 때 또 부부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 앞에 싸우지 않게 해요. 네, 일부러 그냥 거짓된 행복의 모습 아이들 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정말 갈등이 있을 때는 따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갈등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부부간에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결혼을 하면 저렇게 좋구나 이런 걸 좀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싸움하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가 마치 전쟁터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앞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정말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겠죠. 형제, 자매, 조부모 여러 또 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과 잘 화목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자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환경을 갖추는 것, 이런 것도 양육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겠죠. 그리고 서로가 자신의 감정 이런 것도 잘 돌보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링인데요. 정말 선한 모델링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좋아하면 아이는 부모를 따라하는데요. 부모가 자꾸 아이들에게 다른 모습, 별로 선한 모델링이 안 되어주면 아이는 또 그 모습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성품이 있다면 그 좋은 성품을 부모부터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선한 모델링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선한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행이 일치하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 하면서 뒤에 와서 뭐 선생님에 대해서 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은 아이에게 굉장히 혼란을 갖다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선한 모델링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내가 이러이러한 면들로 너에게 좀 화를 많이 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이들의 좋은 모델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상황이 보기엔 좋지 않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기도하면서. 또 힘들 땐 예수님 부르자, 우리 도와주실 거야, 힘들 때 예수님 하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모델링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훈육입니다. 이 훈육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의 양육 태도 얘기할 때 권위 있는 부모 얘기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주되 또 잘못된 행동들은 고칠 수 있도록 그 행동의 반경을 또 만들어주는 것들, 또 제한을 두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훈육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이들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하나의 명령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이 훈육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이제 체벌을 한다든가 뭔가 감정적으로 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훈육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행동들, 우리가 바라는 행동들을 해나가고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마음, 또 감정, 의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알아주는 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행동을 지도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가 화날 수 있죠.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데 그래서 친구를 때렸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화가 났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읽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은 알아주지만 행동은 지도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육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을 이해하도록 알려주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아이들이 특히 어릴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실 훈육의 강도나 그런 어떤 반복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릴 때는 몸에 배이게 하는 어떤 행동들,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이를 닦아야 된다든지 일어나선 세수를 해야 된다든지 자기 잠자리를 잘 정리하고 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루틴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겠죠. 습관화 되어야 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훈육 방법은 성별, 기질, 연령,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리 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계속 앞으로도 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릴 때는 훈육하는 것들이 더 부모가 권위 있게 아이들이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더 지시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아이들 10세 이후 청소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의논하고 또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이제 벌을 줄지 또 잘해냈을 때 어떻게 보상을 줄지 이런 것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들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 부모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커갈수록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부모 없이 자녀가 정말 좋은 성인, 어른이 되어서 자신을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런 필요한 성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계속 지켜봐 줘야 되고, 처음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점점 자녀들을 응원하고 세우는 부모의 모습으로 코치가 돼서 아이들 응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이제 징계해야 되는데, 훈육해야 되는데, 이때 좀 징계하면 안 되는 때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너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이 되죠. 감정적으로 훈육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녀가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창피하고 이런 마음 들 때도 아이들에게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아이가 우유 흘리고 옷 더럽히고 막 이런 막 할 일이 많아지니까 또 짜증이 나겠죠. 연결돼서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잠시 쉼을 갖고 내 그런 감정들을 잘 조절한 다음에 아이와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부모가 이렇게 TV를 좀 모처럼 보고 싶은데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아이가 방해했다.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을 훈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아이를 징계하고 훈육해야 될까? 이것은 불복종할 때, 질서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징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들을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거는 스튜어디스에게 권위를 우리가 준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시할 때는 우리가 따라줘. 안전벨트 매라고 할 땐 매야 되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나쁜 태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친구를 막 때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책을 찍고 화나는 대로 막 화풀이를 한다든가 등등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벌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 더불어서 때로는 일일이 계속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좀 무심하게 대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할 때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책을 본다든지 스스로 뭔가 부모님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잘한 일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칭찬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주목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이 관심을 안 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물을 엎지르거나 뭔가 실수했을 때 부모님이 내 이름은 은주야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좋아서 잘못을 더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슬픈 의도도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 평소에 잘하는 것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칭찬,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이뻐?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멋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평소에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뭔가 낭비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징계하고 훈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그럼 훈계할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일단 내가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에 압도되면 큰일 납니다. 네, 감정적으로 혼내면 안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 감정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호흡기도 굉장히 좀 권해드리는데요. 심호흡 하시면서 그 나쁜 감정들, 올라와 있는 감정들 좀 밖으로 내보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호흡기도 해주시고 기도하시면 성령님 절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려앉고 좀 냉철하게 아이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뭐 너가 어떻게 생각하니 잘못됐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전에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 오늘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너는 친구를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당분간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을 거야. 뭐 컴퓨터를 안 할 거야. 뭐 핸드폰을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특권이나 아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한들 이런 것들 좀 막아주는 어떤 방법들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 막대기로 때리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근데 이제 그 주걱 같은 거를 좀 사용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가 지금 몇 대를 맞아야 될 것 같니?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대를 맞을 거야 라고 하면 아이에게 그 주걱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갔다 오면서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해 좀 생각하고, 옛날에 선조들이 회초리감을 만들어 갖고 와라,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러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이제 잘못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주걱을 갖고 와서 아이에게 너무 세게 때리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잘못한 것을 이유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떤 벌도 주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팔로 아이를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잘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 엄마가 용서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인사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줘야겠죠. 그래, 이제 앞으로 잘하자. 우리 아들은 너무 멋지니까 잘해낼 거야. 우리 딸은 너무 멋지니까 엄마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있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 어떤 훈육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징계, 정말 훈육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육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징계라고 봤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언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정말 다 끝났을 때 꼭 아이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이 뒷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훈육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뇌과학자들은 뇌를 보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뇌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이제 뇌량입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건데요. 뇌량이 큰 게 이제 여성이고 뇌량이 좁은 게 이제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량이 그래서 좌뇌와 우뇌와 연결이 빠르다 보니까 딸은 좌뇌와 우뇌를 사용하고요. 언어 발달이나 또 소통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뇌량이 좁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는 것, 좌뇌와 우뇌 연결이 좀 느리죠. 그래서 한쪽 뇌에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좌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좌뇌는 어떤 언어화하고 수리, 분석, 시간 순서, 배열 이런 것들하고서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 감정이나 이런 것들 연결된 게 이제 우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좌뇌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들들은 그 감정 표현하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는 화가 났구나, 힘들지, 아유 슬픈 것 같은데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이럴 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아들들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뇌에만 머물러서 뭔가 감정 표현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쪽으로 하나에 집중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들은 산만하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느린 아들이 좀 느려 보여도 시간이 가면 또 괜찮아지니까요. 속도의 차이가 이 뇌구조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딸은 이제 여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더 분비가 되고 아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된다고 할 때 이제 딸은 더 청각적인 것에 더 발달이 되고요. 아들은 시각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것들에 자주 시선을 뺏길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는 이렇게 훈육할 때 눈을 보면서 짧고 간단하게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걸 계속 기억하시면서 해야 할 일도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점검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 같은 거에 너무 시각을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하는 시간도 많이 줄여주시고 뭔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한다면 딸은 청각에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훈육을 하실 때는 좀 차분하게 목소리가 크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아들은 뭔가 짧고 간단한 지시를 한다면 딸은 공감해 주시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면 삐지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딸이 또 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또 지시를 해야 될 것들은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공감, 관계는 잘 유지하면서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때리거나 하는 것,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지시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칭찬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딸은 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에도 막 좌절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좀 말해주시는 것, 실수에도 괜찮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들은 도리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딸은 관계 중심이 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뇌량도 크고 좌뇌, 우뇌 그리고 우뇌에 있어서 어떤 그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관계, 그래서 훈육할 때도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좀 뒤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목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성과를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막 뭔가를 막 몰입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몰입할 때는 조금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질에 따른 양육이 있는데요. 이제 기질을 보면 우리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완화돼요. 근데 아기 때는 순한 아이가 있고요.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뭔가 좀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한 아이들은 굉장히 사람들이나 환경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너무 순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는 더 특별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의사 표현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서 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아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뭔가 좀 더 안전한 장소, 그리고 이제 자극들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이가 탐색하거나 뭔가 시도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아이가 상황, 기분에 따라서 뭔가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을 갖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미리 여유 있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2개 대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선모사라고 아시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하루에 7개 식량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래서 대안을 줬죠. 아침에 3개 먹을래? 4개 먹을래?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7개를 조절하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던 그런 어떤 것들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이 똑같은 거지만 거기서 조금씩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제 좋아합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이 아이들도 낯설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까다로운 기질과 다른 것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반응이 약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적응 시간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걸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서 이제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떤 낯선 상황에 있으면 좀 함께 좀 있어 주시고 아이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 주시면서 이제 충분히 괜찮은 것을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잘 헤어지고 이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형제 자매 간의 훈육이 있죠. 정말 형제 자매 집에서 막 싸우면 굉장히 부모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힘들었는데요. 사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싸우면서 큰다,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좀 여유 있게 봐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만 개입한다라고 원칙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폭력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당연히 개입하셔야겠죠. 혼낼 때는 공개적으로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치심을 아이들 느끼지 않게 잠시 숨을 고르게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고 잠깐 숨을 고르게 하시고 좀 1대1 대화를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시고 그런데 왜 내가 어떤 행동이 형을 화나게 한 것 같니? 너의 어떤 행동이 동생을 화나게 만든 것 같니? 이런 식의 호칭 대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이제 깨달음이 좀 왔겠죠. 그래서 내가 형을 화나게 한 부분, 내가 동생을 화나게 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가족 간에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자신감을 높이는 말 등 정말 다양한 말들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간의 차이라든지 디스크, 사랑의 언어, 또 양육에 있어서 훈육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배운 점, 느낀 점, 실행할 점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디스크에 맞게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언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각각 어떤 건지 좀 서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면 좋은 말들 매일 3개 이상 좀 나누면 좋겠고요. 부모님 우리 참가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자신에게 칭찬 3개, 감사 1개 매일매일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음식을 너무 맛있게 했다. 오늘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해줬다. 한 번 했던 거 3번 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칭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